네, 이어서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요즘에 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어떤 사건 사고가 물론 예전에도 좀 그랬지만 종종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 폭력 이렇게 참담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음, 저는 솔직히 다른 것보다는 가정 폭력이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장 심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맞습니다. 이제 부모나 형제, 자매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폭력은 사실 신체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음, 고통까지 같이 함께 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이 위험한 이유는 특히 가해자가 매사에 피해자를 자신의 의지대로 이렇게 종용한다 그러죠. 음, 이러한 경우도 있고 또 피해자가 그런 걸로 인해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어떤 자아 존중감 이런 것도 상실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매몰될 수 있게끔 밖으로 나갈 수 없게끔 이 사건이 밖으로 나갈 수 없게끔 항상 음, 쉬쉬하는 경향도 있고요. 네. 그래서 더 문제가 좀 악화되는 경우가 음.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이 가정폭력과 좀 연관돼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여기는 총 4명의 주인공과 또 한 명의 어떤 가상의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네. 먼저 아빠한테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중2 여학생 은재라는 친구가 네. 나오고요. 그다음에 엄마에게 정신적 학대를 당하는 우영이라는 또 중2 남학생이 나오죠. 어, 그럼 제목이 어떤 겁니까? 음, 이꼬님 작가의 청소년 소설이고요. 네.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입니다. 어, 아니, 뭐, 가정폭력과 연관돼 있는 책이다라고 해서 좀 어떤 제목일까 궁금했는데,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죠. 네.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이게 아까 가상의 어떤 주인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네. 여기 안에 그 다른 주인공들을 바라보는 그 화자가 한 명 있는데 네. 그 친구가 행운이거든요. 네. 행운. 행운. 네, 진짜 행운. 행운. 그러니까 네, 제목에 행운이 네. 정말 등장하는 거네요. 맞아요. 네, 행운이라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진짜 행운요. 네. 네, 그런 애가 그 상황들을 전부 다 지켜보는 이야기거든요. 네. 정말 재밌는 그런 좀 설정을 해둔 것 맞아요. 같은데 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 소개가 늦었다. 어떤 이들을 나를 타이밍이나 운이라 부르기도 하고 행운의 여신이나 운명의 장난이라 부르기도 한다. 글쎄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다. 내 이름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인생이라는 판을 짜놓은 작자를 몹시 싫어한다는 거고 그래서 인생을 참견하길 좋아한다는 거다.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분명하게 말해두는데 나는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저 존재하고 있다가 아주 가끔 그 작자가 세워놓은 계획을 망가뜨릴 뿐이다.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다. 때로는 역겹고 구역질 나기도 한다. 난 그것을 지켜보고 생각도 하지 못한 행운으로 간절한 순간의 타이밍으로 당신을 돕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행운이라는 등장 인물이 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맞습니다. 이 지금 행운은 아까 얘기했듯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 중이 형수와 우영 곁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음. 맴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곁에 있다는 거는 이제 그 아이에게 행운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우영 곁에서 이렇게 자주 머무는데 네. 그 우영은 엄마한테 언어 폭력을 받으며 음. 자란 아이거든요. 그래서 행운은 언제든지 우영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기만을 바라면서 네. 옆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네. 그러다가 우영과 같은 반인 은재를 또 만나게 음. 되거든요. 네. 이야기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우영이 아파트 단지 쪽을 가리키며 멈춰선다. 우영의 손가락 끝에 은재가 있다. 웃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누가 말 거는 것도 싫어하는 천하의 싸가지. 자발적 왕따. 그래서 다크나이트로 불리는 최고의 아웃사이더. 녀석들의 시선이 은재에 닿자 나도 모르게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나는 녀석들을 지켜보는 걸 즐기는 편이다. 하지만 은재와 관련된 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은재를 보면 절대 웃을 수가 없다. 은재가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녀석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녀석들이 PC방을 찾아 나섰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참을 돌아다닌 은재는 이제야 아파트 안으로 들어선다. 기역자 형의 아파트는 1층에만 10개의 집이 주르륵 이어져 있는 오래된 복도식이다. 형수는 은재가 들어간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말한다. 여기 쟤네 집인가 보네? 아까도 여기 돌아다니고 있지 않았어? 우영의 말에는 집이 이렇게 코앞에 있는데 왜 들어가지 않았냐는 의문이 담겨 있지만 형수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게, 왜 저런데? 은재가 2층 복도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은재는 집으로 들어가는 대신 복도 여기저기를 살펴본다. 꼭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것처럼. 쟤네 집 아닌가 본데? 그때다. 능숙하게 방범창을 떼어내는 은재의 모습에 우영은 입이 쩍 벌어진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에 방범창을 떼어내는 그 현장을 이제 은재를 본 거잖아요. 네, 맞아요. 형수랑 우영이가 그걸 딱 본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은재의 집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은재의 집이 맞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집인데 네. 현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네. 방범창을 떼고 맞아요. 창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죠? 이 은재는 엄마가 그 아빠의 폭력으로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갔거든요. 네. 그 집을 나가고 나니까 아빠 단 둘이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쏟아내던 그런 폭력을 은재한테 내 아빠가 그렇게 쏟아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은재는 그런 아빠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늘 아빠가 잠들고 나서야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왜 주변에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저희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너 좀 힘들면 좀 얘기를 좀 해라고 얘기를 하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은재도 그렇게 해봤다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웃 사람들은 그저 좀 시끄러운 소리에 창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또 신고를 받아온 경찰은 왜 아버지가 또는 부모가 자잘하면 내 자식 내가 좀 잘못해서 그렇게 뭐 혼 좀 냈는데 네. 라고 하면 이렇게 할 말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고 또 담임 선생님들도 해마다 바뀌면서 사실 이게 조금 이상한데 하고 짐작은 하는데도 네.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더 특히 그런 거는 어쨌든 은재는 아빠가 붙잡혀 결국엔 집으로 끌려가서 맞을 거라는 거를 네. 그냥 항상 은연중에 네. 네, 가지고 있죠. 네. 네, 정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네.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재는 왜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현관문이 아닌 창문으로 들어간 걸까? 누군가 끝도 없는 시를 마구 헝클어 머릿속에 던져놓은 것만 같았다. 놀랍게도 두 녀석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중이다. 나는 그런 녀석들이 고마우면서 동시에 궁금해진다. 이렇게 말하면 매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은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녀석들과는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15살이나 되는 동안 녀석들이 배운 거라고는 비겁해지는 법, 불의를 보고 눈 감는 방법,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방법 같은 것들 뿐이지 않은가. 사실이다. 7살짜리에게 어른들은 용감해지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한다. 하지만 15살짜리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인가. 15살은 그저 공부나 하며 앞으로 뭘 어떻게 하고 살 작정인지 계획을 세우고 대학 걱정이나 하라고 소리칠 뿐이다. 여기서 이제 15살이 되는 동안 비겁해지는 방법을 배우고 불의를 보고 눈 감는 방법을 배우고 네.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게 참 가슴 아프게 느껴지긴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아이는 은재를 못 본 척한 게 좀 미안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 전에 두 친구가 그 방범창을 타고 들어가는 거를 아빠가 보고 네. 끌어내려서 이렇게 정말 질질 끌다시피 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막 때리는 장면을 네. 보게 되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충격적이었겠죠. 그걸 보게 되고 또 그 은재도 그 친구들이 자기 반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또 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데 또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는 은재를 보고 아, 별거 아닌가? 라는 또 생각을 또 음. 하게 되죠. 아, 이게 별게 아닌 게 네. 아닌데 아이들이 좀 알아채지는 못하나요? 안 그래도 은재는 계절과 관계없이 이제 여름에도 긴 팔 검은색 카디건을 음. 입고 다니거든요. 네. 왜 늘 멍투성이니까 네네. 그거를 이렇게 가리려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또 형수가 우연히 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제 형수와 우영은 은재가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먼 거리에서 음.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서. 네, 맞아요. 잘 들어가는지 오늘은 네. 무슨 일이 없는지 음. 이런 것들을 티내지 않고 막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밥은 먹는지 하면서 뭐 음. 딸기 우유도 건네주고 막 네. 그런 것들을 하죠. 그리고 형수는 또 가정 폭력으로 또 도움받을 수 있는 왜 번호들 있잖아요. 왜 네네. 그런 번호들을 막 정성스럽게 오. 적어서 은지한테도 건네거든요. 실제로 돕고 싶어 하는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느껴지긴 네, 하네요. 맞아요. 그 장면들을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지는 쪽지 위에 쓰인 번호를 바라본다. 모두 익숙한 번호들이다. 감동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형수의 기대와 달리 은재의 표정은 더 차갑게 굳어져만 간다. 그냥 그런 게 있더라고. 수십 번 연습했던 말은 결국 한마디도 뱉지 못한다. 이게 아닌데. 형수는 머리를 긁적이고 뒤돌아서고 만다. 은재는 종이를 아무렇게나 구겨 형수의 뒤통수에 던져버린다. 내가 신경 끄라고 그랬지. 착한 일을 하고 욕을 먹는 경우도 있던가. 형수는 갑자기 은재의 분노가 당황스럽다. 이딴 게 다 뭔데? 왜? 차라리 애들한테 소문을 내지. 그게 아니라 내가 불쌍하니? 동정심이 막 샘솟아? 난 네가 더 불쌍해. 그저 헤헤 좋다고 웃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 야,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나는 그냥 걱정이 돼서. 내가 안 해봤을 것 같아? 형수는 은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형수와 우영이는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연락처를 알아서 뭐 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다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동안 음. 은재도 정말 여러 번 주변 사람들한테 요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아빠의 더 이제 강도 높은 어떤 폭행, 폭력 이런 네.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은재가 거부해도 형수는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정말요. 형수도 참 대단한 친구네요. 맞아요. 네. 이게 막 이렇게 화가 나서 돌아서는 은재한테 정말 이렇게 솔직한 심정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서워 죽겠다고. 음. 네가 또 아빠한테 맞을까 봐 너무 무섭고 학교에 못 나올까 봐 무섭고 그걸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내가 너무 무섭다고 은재한테 막 소리를 치거든요. 진짜 그 본인의 진심을 전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서로를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말 이 책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아이들 스스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어떤 노력과 어른의 또 힘도 또 들어가거든요. 네. 이 오늘 소개해드린 그 행운이 너에게 찾아 다가오는 중의 어떤 주인공은 행운이지만 네. 결국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행운이라는 건 이제 사람의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의지를 따라서 다가온다라는 네. 그런 걸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인간의 행운이 또 되어줄 수 있다. 이런 네.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군요. 정말 오늘 소개한 이 책의 결말은 진심으로 좀 행운이 따라서 해피 엔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잠깐 작가의 말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나는 수많은 은재와 우영이의 삶에 아직 오지 않은 행운들이 가득 남아 있으리라 믿는다. 자신의 삶을 꼭 부여잡고 놓지 않은 많은 이들의 삶 역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기적이 있다라고 믿거든요. 이 책의 주인공들에게 그리고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행운, 맞아요. 기적 같은 일이 네. 꼭 일어난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책다방 최미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